지금 방금 알려드린 내용에다가 추가 정보를 얹어가지고 저희가 화면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배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밥을 맛있게 잘 짓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밥, 맛있게 만드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밥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이것, 계량하기. 3인 기준 그릇은 300g 내외, 계량용 컵은 2컵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쌀을 씻는 방법도 쌀의 도정일에 따라 다르다고요. 도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선한 쌀이라면 손가락을 세워 가볍게 휘젓기를 15번 정도 반복한 뒤 물을 버리면 됩니다. 묵은 쌀은 쌀 겉면을 살짝 갈아낸 느낌으로 20번 정도 문질러 씻은 다음 헹궈내면 됩니다. 특히 도정일과 상관없이 첫 번째 물은 빠르게 버리는 것이 포인트. 다음 단계는 바로 물 계량 맞추기. 구슬구슬 씹는 식감, 적당한 찰기와 함께 씹는 식감, 차지고 부드러운 식감, 취향별로 다른 물 계량 꼭 잊지 마세요. 또한 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쌀은 30분 정도 불려줘야 속까지 물이 잘 스며들어서 밥이 부드럽게 지어지는데요. 단 건조한 봄이나 겨울에는 조금 더 오래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물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혈당을 낮춰주는 올리브유를 넣고 이때 뭔가를 넣는데요. 뭘 넣는 걸까요? 밥을 지을 때 다시마를 넣게 되면 감칠맛 성분이 나와서 밥맛을 더 좋게 해줍니다. 이제 남은 건 가열하기. 가열 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골고루 잘 익은 솥밥을 만들려면 중약불로 10분 정도 가열하고 밥물이 끓어오르면 그대로 5분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간 찐 후 불 끄고 뜸들이기까지 해주면 맛있는 솥밥 완성! 그런데 밥을 섞는 방법에 따라서도 밥맛에 차이가 있다고요? 주걱으로 10자를 그은 후 위아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바로 위아래에 불균형하게 남은 수분을 빠르게 날려주기 위함입니다. 한국인 끼니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밥. 맛있게 지은 밥으로 속 든든히 채우세요. 아, 역시 우리 요리 연구가님도 열십자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밥을 뜨시네요. 우리만 몰랐어요. 네, 몰랐어,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밥 지을 때 올리브유를 또 넣으시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요즘 밥 지을 때 특히 솥밥 지을 때 올리브유 한두 숟갈 많이 넣어서 하시는데요. 우리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 식재료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산을 가지고 있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가지고 있고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재료예요. 이게 밥에 넣게 되면요. 윤기가 돌고 또 밥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올리브유가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곡물 자체에다가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밥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넣었을 경우에는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열량이 좀 많아서 한두 숟갈 하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맛있는 쌀밥을 지으려면 쌀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보관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또 밥 소믈리에께서는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많은 가정에서 이제 베란다라든가 주방에 한 켠에 이렇게 쌀을 이렇게 무심하게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예요. 저도요. 무심하게 방치했나요, 저희가? 잘 둔 건데. 네. 네, 이게 실내 기온은 보통 25도 정도 보통 유지가 그렇죠. 되는데요. 네. 25도 이상의 환경에서 쌀은 단 2주일만 지나도 품질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쌀 보관의 최적의 온도는 15도씨 이하인데요. 네, 가정 내에서 이러한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냉장고가 최고입니다. 냉장고. 오. 예, 그런데 냉장 보관 시 유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냉장고 속의 수분과 냄새를 쌀이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저도 쌀을 실온에 보관했었는데 네. 당장 집에 가서 냉장고에 밀폐해서 놔야겠네요. 맞아요. 냉장고 청소도 한번 하고 넣어야 할 네. 것 같아요. 냄새 배지 않게. 수제도 좀 그러니까요. 넣고. 근데 이제 쌀을 보통 이제 많이 사잖아요. 예전에 보면 저희 할머니 댁에도 가보면 광에 이렇게 가마니를 샀잖아요. 옛날에 예, 가마니. 서늘한 광에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보관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묵은 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 묵은 쌀로 밥을 지으면 좀 푸석하고 맛이 없는데요. 우리 주방에서 간단한 재료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데요. 쌀을 불릴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게 되면은 식초에 약산성이 있어가지고 쌀의 노화를 쌀의 노화를 억제해서 훨씬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다시마 넣는데요. 네. 저는 밥할 때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으시면은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 있어서 구수한 맛으로 변해서 우리 묵은 쌀내를 없앨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밥을 하실 때 밥물에 소주나 청주 한 숟가락 넣으면요, 이 소주나 청주가 휘발이 되면서 잡내도 없어지고 또 윤기도 흐르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아까 올리브유 했던 것처럼 식용유를 2~3방울만 넣게 되면은 푸석한 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밥을 사실 이렇게 많이 좀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해동해서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 냉동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맛있는 솥밥을 바로바로 지어 드시면 가장 좋겠지만 네.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냉동밥을 자주 해서 먹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냉동밥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 완성된 직후에 곧바로 나눠 담고 냉동실에 곧바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얼려야 전분의 노화 현상을 막고 밥의 맛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단 밥을 보관하실 때 냉동실에서 2주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냉동실에서도 수분의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밥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로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밥을 한번 해가지고 한 서너 그릇은 냉동실에 얼리는데 딱 뚜껑 덮자마자 얼른 넣어버려요. 식기 전에 넣으려고 뜨끈뜨끈할 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네,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밥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먹으면 보약, 밥 내 몸에 맞게 즐기는 방법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뚱뚱하고 당뇨병이 있다면 이런 밥과 이런 밥을 먹어라인데요. 열어볼게요. 자, 현미밥이랑 찬밥을 먹으라는데 현미밥은 알겠어요. 근데 웬 찬밥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교수님? 네, 방금 저 밥을 얼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밥을 지은 다음에 얼리고 다시 또 녹이고 이걸 반복할 때마다 이 쌀 안에 있는 밥 안에 있는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은 먹고 나면은 소화가 돼서 혈당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게 소화가 덜 돼요. 체내에서 분해가 덜 되니까 혈당을 덜 올리죠. 그리고 또 대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좋은 균이 장 안에서 더 자랄수록 할 수 있고 또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밥이 제일 좋지만 또 찬밥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 찬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찬밥 그렇다면 신세다. 찬밥 네. 신세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저항성 전분은 160도 이상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동해안에서 이렇게 생태 잡아가지고 이렇게 얼렸다 녹았다 하면은 황태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는 밥도 이게 가열했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바뀌네요, 성분이. 네,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게 바로 밥입니다. 내 몸에 맞게 섭취하는 방법 다음 한번 볼까요?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오, 궁금해요. 늦추시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네. 미치고 싶어요. 이 밥을 먹어라. 이 밥? 바로 아, 강황밥입니다. 김 교수님. 네, 요즘 저속 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노화를 늦추는 밥상, 우리 쌀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밥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관심 가지시면은 우리 항산화 밥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강황밥입니다. 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사용을 하고요. 항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의 세포의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황밥을 드시게 되면은요, 우리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예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인도에서는 이 강황을 많이 밥에 사용을 해서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가루 있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네. 못 썼는데 한 숟가락, 한 티스푼 정도, 밥 숟가락 하나 말고 아, 티스푼 네, 정도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강황
정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네. 위가 조금 불편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티스푼 정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박주아 아나운서 강황 느낌 나시니까 꼭 댁에 가셔서 강황밥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밥 맛있게 먹는 법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신장 약하신 분들 이 밥 드셔야 합니다. 바로 흰쌀밥인데요. 권 교수님. 네, 사실 그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은 이제 몸에서 배출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흰 쌀밥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장에서 인이 잘 배출되지 않게 되는데 잡곡밥에는 인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출이 잘 안 되면 가려움증, 관절통, 또 뼈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은 흰 쌀밥을 드시되 조금 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내 몸에 맞게 쌀밥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엔 쌀밥을 활용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볼게요. 이번에는 다양한 밥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영양 가득 오색 채소 솥밥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가지, 식이섬유 가득한 애호박, 철분이 많이 함유된 연근, 눈 피로에 좋은 당근과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파프리카까지 영양 고루 갖춘 오색 채소를 썰어주고 본격적으로 밥을 안 치기 전 뭔가를 넣는데요. 올리브오일의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줍니다. 채소를 넣을 때도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단단한 뿌리 채소부터 넣어주기. 먼저 중약불로 10분간 끓이고 약불로 낮춰 나머지 채소들을 10분 동안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은 채 뜸을 들여주면 오색찬란 영양 가득 채소 솥밥 완성! 두 번째 요리 바로 밥전입니다. 집에 있는 밑반찬을 잘게 다진 후 달걀을 불고 각종 간을 하는데요. 바로 반죽 역할을 해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재료인 거죠. 각 준비한 재료를 섞으면 밥전 만들 준비는 끝! 여기서 꿀팁! 밥전의 농도는 되직해야 부치기 가장 적합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큰술씩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간식으로도 제격인 밥전 완성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셨죠? 한국인은 뭐니 해도 밥심! 입맛 돋우는 간단 비빔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빔밥의 핵심 양념장 만드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크기가 작은 멸치를 볶아주고요. 매콤한 맛을 내주는 재료들도 잘게 썰어줍니다. 이후 다시마 우린물에 각종 재료와 액젓, 간장을 넣어 육수용 다시마를 건져내고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해주면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양념 끝! 여기에 밥, 집에 남은 채소, 달걀 프라이를 넣어주면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는 초간단 비빔밥 완성!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요리로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